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제가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섰네요. 저의 채널의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섰어요. 참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경제 전문 방송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뭐 주식 관련된 무슨 종목 추천 방송도 아니고, 근다고 해서 뭐 문화 콘텐츠 쪽으로 아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묘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제 채널의 정체성이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뭐라 하죠? 친환경적인 그런 ESG 중심으로 된 그 정보들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에 특히 ESG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또 이제 이러한 분야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주제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 그냥 그 마음을 많이 비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러한 그 ESG 경영과 친환경적인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보자. 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좀 저만의 소명? 저만의 사명감? 어떤 그런 것이 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제 구색을 맞춰서 이제 나름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독을 해주시니까, 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어제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인 한잔 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나온 ESG 관련 뉴스들 또 종합을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요즘 제 뉴스 브리핑에 자주 등장하네요. 그만큼 친환경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폐막을 했지만 미국에서 열린 CES 2022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아주 큰 메시지를 전달했죠. 앞으로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인가 모두 전 제품에 한해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며칠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요일 날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갤럭시 S22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갤럭시 22 시리즈에 그 스티커처럼 부착되어 나오는 보호 필름 있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새로 사면 이렇게 액정 화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얇은 그 보호 필름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소재로 한 그러한 보호 필름을 부착을 해서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예. 이번에 출시하는 그 갤럭시 22는 3종인데요. 일반이 있고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에 이 전 제품에 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호 필름은 이제 버리잖아요. 주로 쓰다가 버리는데, 이런 이걸 이제 사실 페트라고 합니다. 얇은 플라스틱. 이 페트, 우리가 이제 페트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 보호 필름도 페트 종류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호 필름이라는 게 이게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한 다음에 이제 떼어내서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제품의 액정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부착돼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거를 완전히 다 재활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필름으로 바꾸겠다? 야, 이거는 엄청난 자원을 아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갤럭시 22의 그 3종 세트의 목표 출하량이 약 32,000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최소 30만 평방미터가 넘는 필름 원단이 재활용 소재로 교체될 거라고 합니다. 그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재활용된 그 플라스틱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S22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제품이라고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뉴스는요, SK케미칼이에요. SK케미칼이 MSCI ESG 평가에서 BBB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2단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MSCI가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뭐라고 하죠? 그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크거든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그 MSCI에서 자체적으로 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이제 ESG 점수를 평가를 해요. 이 점수는요, 이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 화학사 가운데서는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BB 등급이 상당히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물론 A 등급이 더 이제 높겠지만 AAA 등급이 있겠죠. 근데 이제 화학사 가운데서는 BBB 등급이 정말 가장 높은 점수 중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케미칼은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코폴리에스테르를 이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거든요. 친환경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를 감축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전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MSCI에서 이러한 SK케미칼 자체의 그러한 그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노력에 이제 점수를 더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그 기부 챌린지 애플리케이션 RG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RG는요, 그러니까 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은 그 이제 자동적으로 기부금을 획득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ESG 경영 차원에서 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RG라는 그 좀 재밌죠? RG라는 그 애플리케이션 앱을 출시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상에서 이제 이런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ESG에 대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메시지.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세 번째는 모든 기부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활동 RZ 포인트를 리워드로 교환하는 이벤트. 이 네 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은요,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읽거나 대중교통에 이용할 때 이제 인증샷을 남기거나 뭐 OX 퀴즈를 풀거나 또는 이제 뭐 착한 소비를 한 그 후기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미션을 수행을 할 때마다 기부금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미션을 해결할 때마다 기부금과 또 별도로 RZ 포인트를 또 이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RZ 포인트는 이 이벤트 메뉴에서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기부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기부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이제 ESG 경영 차원에서 특히 S, 사회적 나눔, 사회적 기여의 차원에서 이 어떤 기부 문화 확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인 RG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기부금을 이렇게 획득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루트 있죠. 루트를 마련해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GS 리테일이에요. GS 리테일 좀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GS 리테일이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시행했다는 뉴스예요. 이러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GS 리테일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네 지금 우리 근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GS 편의점. 그리고 이제 GS 슈퍼마켓인 GS 더 프레시인가요? 예,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크게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통해서 96개 점포에서 이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96개에 한정해서 이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인증을 이제 취득을 했고, 이거를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5천여 개의 GS 편의점과 더 프레쉬의 이 이제 그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는 것은 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는 또 등급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점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위생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수용을 해서 이제 한번 그 GS 리테일이 이제 한 96개 점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음식점 인증 제도를 이제 구축을 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좀 더 그 위생 상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위생을 좀 더 신경 쓰는 기업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전국에 있는 편의점 GS25와 이 슈퍼마켓 더 프레쉬의 인증을 다 취득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5번째 뉴스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 브리핑에서 언급한 적 있는 기업이에요. 그 폐기물 업체 EMK가 매물로 지금 시장에 나왔다고 해요. 그 몸값이 무려 1조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모펀드 운영사인 IMM 인베스트먼트가 이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인 에코 매니지먼트 코리아, 그러니까 약자로 EMK거든요. 그것에 이제 매각 작업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EMK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에 11개의 폐기물 그 소각하고 이제 매각하는 그러한 그 이제 업체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이제 수거를 하다가 이제 소각도 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또 다른 에너지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러한 폐기물 처리 가공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몸값이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EMK가 SK 에코플랜트 다음으로 이 폐기물 처리 업종에는 상당히 그 규모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 금액을 1조 원 안팎의 수준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EMK 매각을 이제 추진을 하면은 이걸 누가 인수하겠느냐. 이게 또 새로운 또 관심사겠죠. 주요 인수 대상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SK 에코플랜트랑 그 다음에 뭐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제 지금은 에코비트로 사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또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ENF 프라이빗 에쿼티, 그 다음에 유진피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인수 그 후보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이제 인수를 하느냐. 그게 이제 또 새로운 또 이 환경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또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6번째 뉴스는 마지막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금융사 중에 하나인 우리은행 또는 우리자산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한 ESG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건 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런 그 ETF 신규 상장 내용을 방송을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좀 제 채널이 아무래도 이제 또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ESG 관련된 액티브 ETF가 상장되었다는 소식 정도는 전달해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이제 거래소에 따르면요, 우리자산운용이 이번에 액티브 ETF,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패시브 ETF는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이런 그 지수를 따라가는 거고요. 액티브 ETF는 그 펀드 매니저나 ETF 그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의 그 매니저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 그 대상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이제 ETF니까 이제 여러 기업들을 합쳐놓은 거라서 이제 그런 그 ETF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상장을 해서 이제 그 이제 신규로 ESG ETF를 이제 좀 한번 운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래도 ESG 액티브니까 ESG 경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놓은 ETF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유가 시장 총액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을 이제 좀 그 가운데 이제 ESG 평가 점수가 좋은 상위 30% 종목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ETF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규 상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ESG 기업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